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물 같은 최고의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 뉴스, 이 소식, 이 주가 점검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민 매니저. 네. 어제 가장 많은 관심이 있었던 클릭 나왔던 뉴스가 한화솔루션에 대한 뉴스였어요. 네네. 한화솔루션. 그동안의 화학 제품 폴리엘리텐도 뭐 중국 경기 회복에 좋다고 했고요. 태양광도 이제 중국 규제하면 반사이익 얻을 거라고 했고요. 주가 꽤 좋았거든요. 네. 느닷없이 장중에 꺾여지더니 뭐 11% 넘게 급락을 했어요. 이유는 지금 루머로만 분분히 돌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뭔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이제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저조했죠. 네. 한 2천억 원 가까운 이제 영업 적자가 이제 좀 나왔고 지금 단기 차입금이 좀 크게 좀 증가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네. 지금 금액을 보면 한 5조 원이 지금 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유동성 위기에 또 봉착을 해서 혹여나 또 이게 그렇다면, 뭐 유증을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루머들이 이제 조금 돌기 시작하면서 주가 이제 하락세가 이제 조금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난 것 같은데 일단 뭐 회사 쪽에서는 뭐 정확하게 이제 뭐 유증 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아무래도 좀 최근에 이제 단기 반등 이후에 네. 악재성 이제 이슈가 이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도 특히 이제 기관에서 조금 많이 이제 네. 좀 덜어낸 이제 그런 예. 모양새가 나타났거든요. 단기 이제 매도가 조금 강하게 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한 걸로 그렇게 이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국장을 하면서 너무나도 답답한 게 좀 너무 느닷없잖아요. 네. 느닷없고 이유가 한 며칠 뒤에 확인을 하고 이 한화솔루션 쪽에서도 좀 입장을 전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실적이 어떻다 이게 얘기 막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걱정은 네. 유상증자 할까봐 그러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참 그래버리면 답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차입급 증가에다가 지금 적자가 계속 좀 지속되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위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또 유증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이제 재무적으로 일단 뭐 다만 이제 하나솔루션 자체가 일단 하나 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다른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예. 그렇고 뭐 지금 앞으로 이제 매출 성장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 하나오션도 뭐 마찬가지죠. 네. 지금 흑자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그룹사들 전체적으로 이제 재무 구조를 이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건 뭐 저희가 어떻게 좀 속단할 수는 맞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한다 안 한다는 어차피 회사 이제 내부적인 뭐 상당히 좀 민감한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어제는 일단은 이제 그런 루머들이 좀 돌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제 조금 흔들렸고 만약에 뭐 유증이나 이런 계획이 좀 없다라는 걸 회사 쪽에서 좀 해준다면, 빨리 이제 네. 피드백을 좀 네. 해준다라고 하면 뭐 어제 하락 보는 주가는 이제 빨리 좀 되돌려 놓는 네.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준호 매니저 그 투자 전략인데요. 참 기보유자분들은 와 속 타죠. 어제 뭐 저도 카페에 가봤지만은 정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신규 진입하는 분들은 또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유증 하나하나 그 뉴스만 좀 바라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뭐 맞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한화솔루션? 뭐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네. 오히려 지금이 또 이제 매수의 기회가 또 아닌가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관련해서 또 이제 뭐 실질적으로 뭐 태양광 관련해서는 네. 또 이제 우리가 또 대체 에너지와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특히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도 이제 태양광 쪽의 투자를 네. 계속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오히려 유상증자 관련된 이제 루머가 이제 돌 때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매수를 할 수 있는 적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규 매수의 관점은 오히려 좀 분할로 좀 접근을 해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기보유자의 관점에서도 지금 이제 이 루머의 투머에 동참하기에는 네. 다소 좀 이제 그렇죠.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기 네. 때문에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결국에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확대 정책에는 또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쪽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신규 매수나 아니면 기보유자의 관점에서도 좀 홀딩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요. 아예 유상증자를 한 기업이 있었죠. 하나마이크론. 네. 하나마이크론도 참 답답하게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다음 날 또 반은 네. 쫓아왔었는데. 어제 바로 반등이 좀 예, 들어왔었죠. 영민 매니저 하나마이크론 유상증자. 이것도 참 그날은 느닷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이제 유상증자라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이 악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은 할인 발행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일반 이제 주주들의 이제 기존 주식 가치가 이제 희석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가가 뭐 10,000원 정도인데 네. 사실 유상증자에 성공을 하려면은 시장가보다는 좀 싼 가격에 이제 유증을 해야 주주들이 이제 참여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주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이제 그 이제 모멘텀이 어찌 보면 이제 할인 발행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유상증자를 악재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을 조금 이제 길게 놓고 보면 결국 이 유상증자 만약에 진짜 재무 구조가 너무 안 좋아서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고 네. 이자 낼 돈이 없어가지고 운전 자금을 이제 차입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라면 그건 이제 악재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마이크론의 이 유증 목적을 보면은 설비 투자거든요.
결국 하나마이크론이 하이브리드 패키징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한다라는 거 이제 선언을 하면서 네. 그저 그런 이제 OSAT 기업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AI 반도체 시장에 뭔가 이제 좀 핵심적인 이제 역할을 하기 위한 네. 그런 이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 만에 이제 바로 반등이 들어오는 논리는 유증 자체는 뭐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길게 봤을 때는 그걸 가지고 이제 하이브리드 패키징이라든지 하이브리드 본딩 이런 쪽에 이제 투자가 가셔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단순히 이제 하나마이크론은 OSAT 기업의 이제 밸류가 아니라 HBM 핵심적인 수혜주의 이제 밸류를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이제 유증은 자본 조달에 이제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네. 또 호재가 좀 될 수 있다. 같은 차원에서 이제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가는 이미 거의 뭐 역사적인 저점 수까지 예. 이제 빠져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이제 뭐 한 3천억, 5천억 정도 유증이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악재가 돼가지고 막 10몇 예, 프로씩 또 또 나가죠. 급락하는 흐름이 네.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 결국 앞으로 이제 태양광 시장이 이제 회복되고 AI가 관련된 이제 전력 수요가 이제 늘어나면서 미국의 특히나 이제 태양광 이제 설비 투자가 이제 늘어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뭐 생산 능력을 늘리거나 혹은 미국에 이제 공장을 증설하거나 이런 식의 이제 이슈 때문에 유증을 이제 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면 결국엔 이것도 이제 단발성 악재가 이제 주가에 네. 반영되고 난 이후에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해드리면 결국 이제 유증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배정 유증 같은 경우에는 악재일 네. 수 있겠습니다만 맞아요. 사업의 이제 긴 그림을 이제 봤을 때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또 호재성 이슈도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화솔루션 아직 루머입니다. 루머고 회사 측의 공식 입장은 안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지만 재무 상태도 안 좋은데 기관과 사모펀드가 어제 물량을 그렇게 던져버렸다?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종합해 보면 왜 유증했나 목적도 봐야 되고 삼자 배정, 주주 배정 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고 신규 매입자분들은 접근하시면 좋을 텐데 주로만 이제 하나 네. 마이크론도요. 뭐 유상증자 목적은 좋지만 맞습니다. 이럴 거면 삼자 배정을 해서 누구 한 명 좀 든든한 네. 쩐저 데려다 놓고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주주 배정이 되니까 이 네. 기보유자들은 맞습니다. 아 이래서 뭐 예, 국장 또 얘기가 나와요. 네, 네. 사실상 이제 삼자 배정이 이제 가장 좀 나이스하긴 한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래도 시장이 좀 많이 스마트해진 게 물론 이제 주주 배정 이제 삼자 배정이 가장 좀 악재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게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시설 투자에 대부분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유증이면 급락이었는데 네. 오히려 그 유증한 이유 앞으로 뭐 R&D 투자라든지 뭐 시설 투자 같은 얘기가 왜 나와준다고 하느냐. 했을 때는 네. 오히려 장기적으로 주가가 더 상승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오히려 딥노이드 같은 종목들도 유증과 동시에 그 날만 당일만 하락이 나왔지 그 이후에 2배 가까이 상승 흐름이 나줬거든요. 그리고 그랬을 때 오히려 기존 주주분들이 오히려 더 유증에 참여해가지고 좀 더 싼 가격에 또 관련된 그 하나 마이크론을 주식수를 늘릴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오히려 또 장기적으로 좋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증은 무조건 호재, 또 그리고 유증은 무조건 악재라고 받아들였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유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고 또 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과 특히 이제 뭐 패키징 관련해서 국내 대표고요. 또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꾸준하게 지금 이제 하나마이크론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저는 호재일 수밖에 없고 관련해서 이제 물론 일반 배정 유증을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단기적인 악재일 수밖에 없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오히려 기존 주주들도 유증에 참여해서 장기적인 수익은 더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비메모리입니다. 일종의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업체인데 지금 10% 넘게 빠졌다가 하루 이제 5% 왔다가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빠지기 직전 주가를 좀 회복했다. 그럼 시장은 오케이 이 친구는 봐준다. 근데 오늘 또 밀리거나 할 경우에는 약간 기간 조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모티도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모티는 또 우리 코스피 국장이 갖고 있는 또 하나 블록딜인데 이게 맞습니다. 지금 오버행 나오면서 블록딜이니까 네. 에코프로모티 승승장구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대 주주가 이제 시간 외에서 이제 블록딜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총 지분이 한 1조 7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2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 머티도 결국 에코프로 그룹주의 어떤 흐름에 똑같이 따라가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내에는 사실 이제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기에는 어렵고 사실 또 사모펀드사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벤처 투자사인데 블루런 벤처사의 어떤 산하 기업입니다. 그래서 블루런 벤처 같은 경우는 페이팔을 투자해가지고 큰 수익을 챙겼던 기업이고요. 네네네. 그거의 산하의 기업이 BRV인데 BRV 벤처스가 이번에 에코프로 머티의 2대 주주로서 약간 이번에 지분 매각이 있었고 네. 결국에 이제 사모펀드사 특성상 좀 짧은 시간 내에 어떤 단기 수익을 챙기고 나오잖아요. 네. 보호예수 물량이 좀 풀린 상태에서 비중의 지분에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에 일부 비중을 좀 줄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전기차
투자 시장이 빠르게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에코프로 머티가 좀 지분을 조금 줄이지 않았나. 다만 이게 악재로 좀 단기적으로 악재로 받아들이겠지만 네. 오히려 지금 이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기차 업황 둔화로 인해서 좀 고점 대비해서 납폭이 지금 24만 원짜리가 거의 9만 원까지 조정 흐름이 네. 나와준 상태이다 네. 보니까 거의 뭐 반토막 이상, 거의 60% 네. 이상의 하락에 나와준 상태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블록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본격적인 전기차 업황이 살아나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반발 매수가 들어와졌을 때 그때 오히려 이제 상승 흐름에 사실상 이제 블록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모든 이제 전기차 업황이 둔화되고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주가에 녹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대주주의 일부 어떤 이제 블록들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단기적인 악재긴 하지만 결국 전기차 업황이 살아나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에코프로 머티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시점은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영민님 에코프로 머티도 코스피에 있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앞에 그냥 쭉 당겨가지고 그렇죠. 1년 전에만 투자한 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급락했는데도 한 맞습니다. 40~50%는 상승인데 네. 이제 문제는 그 뒷단에 들어갔던 분들이 이제 대폭락을 맞게 된 네. 거고요. 현 시점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오버행이 기다린다고 하고 주가는 싸 보이고 기보유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신규 보유자들 투자 전략 쪽이 많이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뭐 울고 싶은데 이제 뺨 때리는 격이죠. 맞아요. 사실 최근에 이제 전기차 업황이 뭐 회복이 좀 더디다 이런 네. 이제 분석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딱 하필 그럴 때 이제 또 이게 딱 6개월 이제 오버행 보호해수 물량이 이제 딱 풀리는 시점에 블록딜을 하고 먼저 이제 지분을 팔고 빠져나갔다라고 하니까 특히 또 이제 BRB라고 하는 이제 이 사모펀드가 LG가의 뭐 3세가 또 이제 뭐 지분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사모펀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어제 막 계속 돌더라고요. 네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아니 회사 내용이 좋다면 왜 지금 빠져나가겠느냐 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지금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저께 에코프로 머티가 12% 정도 이제 급락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도 같이 동반해서 네, 어제. 3, 4% 이제 네. 조정을 좀 받은 게 어제 우리 국내 증시 사실 지수 하방 압력이 이제 가장 음. 좀 결정적인 악재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방금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전기차 쪽은 이제 거의 뭐 모든 악재들이 이제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업황과 관련된 악재는 충분히 이제 다 기반영이 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에코프로 머티는 말 그대로 이제 개별 악재이기도 하고 수급적인 이제 악재이기 때문에 악재잖아요. 네. 사실 이제 블록딜 자체가 뭐 누군가가 팔고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 블록딜을 누군가가 또 산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장내에서 오히려 이제 지분 3%를 이제 매각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블록딜로 어쨌든 팔고 나갔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 충격을 이제 좀 최소화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뭐 지분을 다 판 게 아니라 한 3% 정도 이제 팔고 나간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재무적인 투자를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현금 확보를 위한 이제 조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간밤에 테슬라는 한 6% 넘게 이제 전기 트럭에 대한 이제 이슈 또 생산량 또 증산에 대한 이제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6% 넘게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어저께 이제 에코프로 머티 악재로 이제 빠졌던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은 나름대로 이제 조금 가격 회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다만 에코프로 머티는 상장되고 난 이후에 이제 작년 11월 달에 상장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워낙 좀 단기간에 좀 네. 급등한 측면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조금 오버밸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조금 더 좀 이제 행보 조정이 네. 좀 진행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이제 우려가 좀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로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영민 매니저의 저 화면 저 그림이 이제 에코프로 머티의 네, 맞습니다. 그림인데 전형적으로 신규 상장 후에 앞단에 이제 땡기고 이제 네. 뒷단에서 물량 소화. 참 이제 코스피에서 많이 보는 이제 차트입니다. 네. 네, 차트여서 이게 제가 이제 조금 뭐 볼멘 소리를 좀 하고 싶은 부분 네. 중에 하나가 사실 이게 신규 상장된 종목들 상장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나타나는 게 너무 이게 많아요. 이제 상장되고 나면 또 이런 종목들이 가파르게 이제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뭐 코스피 200에 뭐 조기 편입된다 무슨 네. MSCI 지수에 뭐 편입된다 약간 이런 수급적인 이슈들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확 붙었다가 예. 그게 이제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불발이 되고 나면 이제 차익 실현 나오면서 이제 주가 예. 조정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업황과 무관한 이제 수급적인 이슈로 단기 맞습니다. 급등 이후에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예. 패턴들이 워낙 좀 많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신규 상장된 종목들 특히나 막 뭐 어디 지수에 편입된다 이런 이슈로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분명히 이제 좀 경계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괜히 이제 뒤늦게 매수를 하셨다가 사실 20만 원 위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예. 근데 어제 종가가 이제 9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 이게 몇 개월 만에 반토막이 난 거란 맞아요. 말이에요. 사실 이런 식의 이제
손실을 이제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업황도 좀 따져보셔야 되고 수급적인 이슈도 따져봐야 네.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1개월, 2개월, 3개월 그리고 6개월 이제 보호예수 물량들, 네. 오버행에 대한 부분들도 좀 따져보시면서 투자에 좀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오늘 한 발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어제 이제 에코프로 모티 이제 이 블록딜 악재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업종이 좀 과도하게 저는 좀 눌렀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어요. 하반기가 되면은 분명히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좀 살아날 거고 어차피 이 전기차 산업의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것 자체가 네. 불가역적인 이걸 뒤집어 풀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저 과도기적인 단계에 지금 미국, 일본에서 이제 띄우고 있는 뭐 하이브리드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2027년, 28년 이후에는 전기차 시대는 저는 이제 도래한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또 테슬라 주가가 제법 좀 강하게 네. 급등을 했거든요.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상승률이 오늘 테슬라가 가장 좀 높았기 때문에 6%. 오히려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또 전기차 소재 기업들이 반등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뭐 그런 아이디어에서 준비해온 종목이거든요. 에코앤드림이라는 기업을 한발 종목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뭐 엔캠이라는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엔캠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네. 거의 2차 전지 소재 기업 중에 유일하게 이제 살아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시총이 이제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MSCI 이제 분기 리뷰 때 MSCI 한국 지수에도 이제 엔캠이 편입되는데 네. 이제 성공을 좀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꾸준하게 이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업황과 관련된 이슈보다는 수급적인 이슈가 주가를 이제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게 결국은 이제 업황 쪽에서도 이제 엔캠이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의 이제 IRA가 이제 시행이 좀 되면서 예. 주요 전해 기업들 글로벌 이제 탑 5에 1, 2, 3 하는 이제 기업들이 다 중국 기업이에요. 그 중국 기업들을 철저하게 이제 배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남은 기업은 엔캠이다. 네. 중국 기업 빼면 엔캠이 세계시장 1등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업황이 회복되기만 하면 이 전해액과 관련된 점유율이 이제 빠르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엔캠의 이제 수익성이 이제 좋아질 수 있다. 네. 요런 이제 이유 때문에 엔캠의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고 그때 엔캠하고 똑같은 논리로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 바로 에코앤드림이라는 기업이에요. 에코앤드림은 이제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 전구체. 네, 사실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 또 양극재를 만들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구체예요. 근데 이 양극재 전구체가 또 거의 80%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IRA를 보시면은 원료도 중국산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국산 전구체를 국산화시키는 게 굉장히 좀 시급한 이슈였는데 네. 그 국산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에코앤드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올해 이제 1분기 때 이제 매출 구성을 보면 2023년 말과 올해 1분기 매출 구성을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2023년 말에 이제 매출 구성은 총매 소재가 54%. 이게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그 노후된 이제 경유 차량들 보면 매연 저감 장치를 의무적으로 이제 달아야 돼요. 네. 5등급 이상 무조건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매연 저감 장치를 공급했던 기업이 바로 에코앤드림이거든요. 네. 그게 매출 비중의 거의 54%를 이제 차지했기 때문에 가장 큰 비중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총매 시스템이라든지 전구체는 불과 이제 6%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 1분기 때 이제 매출액이 191억인데 그 중에서 이제 107억 원 정도가 이 양극재 전구체 부분에서 매출이 인식됐다. 예. 54%, 56% 정도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출 구성이 완전히 이제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양극재 전구체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에코앤드림은 본연의 이제 총매 저감 장치라든지 이런 사업이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이제 평가를 네. 좀 받아야 된다. 특히 이제 벨기에 유미코어 쪽으로 5년 장기 공급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됐고 증설 투자를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연간 이제 하이니켈 NCM 이제 전구체 생산 캐파가 5,000톤 규모까지 이제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청주 공장이 지금 24시간 풀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주요 양극재 기업들 특히 지금은 벨기에 유미코어 쪽으로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룹들 역시도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체를 중국산을 배제하고 이제 국산으로 대체할 필요가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양극재 기업들 쪽으로도 매출처가 다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네. 그걸 이제 또 대비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이렇게 빠르게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분기 또 역시나 이제 영업이익은 뭐 6억 원 정도 이제 적자였지만 적자의 폭이 이제 줄어들고 적자가 난 이유는 이제 설비 투자를 이제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이제 빠르게 이제 전환되기 시작하면 하반기 즈음 되면
흑자 전환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충분히 이제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이 주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이제 성장 패턴을 보면 시장이 이제 개화되고 매출액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증설 투자를 열심히 해요. 네. 그때까지는 실적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증설 투자하면서 이제 운전 자본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때까지는 실적이 안 좋은데 이 실적 투자가 이제 이 증설 투자가 완료가 되고 본격적인 이제 생산이 시작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는 이제 패턴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에코앤드림도 거의 비슷한 궤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3월 달에 엔캠하고 같이 주가가 이제 강하게 급등을 했었다가 에코앤드림은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이제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이상 이제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역시나 이제 저점 부근에서 이제 회복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바텀 피싱의 이제 관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매수 가격은 어제 종가 이제 38,000원 정도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1차 목표가는 5만 원, 네. 손절가는 33,000원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 에코앤드림입니다. 이제 완전하게 전구체 양극재 직전입니다. 전구체 이제 제조 회사로 거듭났다. 주가도 보면 거의 시세 나고 네. 턴다운 뭐 이제 오르게 연초에 있는 급등이 이런 나왔던 느낌이다. 게 이제 네. 다 이제 주가가 이제 뭐 조정으로 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네. 다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구체 양극재 회사인 에코앤드림이었었고요. 이어서 바로 준호 매니저의 일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 매니저 어떤 종목 준비했습니까? 테슬라가 6.6% 오랜만에 반등그램이 나와줬잖아요. 네. 그래서 전일 있었던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이제 전기차 엑스포에서 드디어 이제 전기 트럭 세미를 공개를 했고 재원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무려 10톤짜리가 이제 1,000km를 달린다. 네. 그리고 속도는 포르쉐보다 빠르다라는 어떤 괴물 트럭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6년까지 고객의 양도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제 5만 대가 일단 먼저 연간 생산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좀 밝혀서 6.6% 올랐어요. 근데 사실 뭐 트럭 때문에 세미 트럭의 어떤 이제 양산으로 인해서 올라갔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동안 이제 테슬라의 어떤 라인업 자체가 모델 3, 모델 Y, 모델 X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라인업들이 계속 확대됐다. 모델 2도 내년 상반기부터 양산을 네. 한다고 했고요. 로보택시도 이제 올해 8월 8일 날 8일? 공개를 한다고 네. 하고 또 이제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이제 세미 트럭까지도 공개를 양산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테슬라가 다른 완성차 업체와 마찬가지로 모든 자동차의 라인업들은 구색을 맞춘 상태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 성장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매출 성장의 기대감으로 6.6%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수혜 종목들은 많은데 그래도 직접적인 수혜주는 저는 삼성전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 카메라 모듈을 또 LG 이노텍과 삼성전기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2021년도 기준으로 또 이제 사이버 트럭과 또 전기 트럭 세미에 또 이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기 시작해서 네.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5조 가까이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대표적이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또 8월 8일 날 로보택시 공개와 또 풀셀프 드라이빙 관련해서 지금 거의 완전 자율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수록 카메라 모듈의 숫자는 계속해서 뭐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카메라 모듈이 매년 증가합니다. 원래는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에 연간 한 대당 8개, 7개에서 8개 네. 정도 카메라 모듈이 들어갔는데 2022년도 기준으로는 12개에서 13개가 들어가요. 근데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거기서 2개에서 4개 이상이 더 들어가는데 예. 세미 트럭 같은 경우는 진짜 거기서 한 5개, 10개 정도가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카메라 모듈 숫자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특히 완전 자율주행이랑 가까운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숫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도 사실 업황 그 호황기의 어떤 초기 단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기를 또 그래서 LG이노텍 말고 삼성전기를 가져왔던 거는 또 MACC 관련된 이슈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1분기에 매출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모바일에 들어가는 MACC 특히 갤럭시 24가 굉장히 잘 팔렸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플래그십 모델에서도 판매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전장 쪽에서도 이제 MACC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예. 근데 최근에는 AI 쪽에서도 MACC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와 AI 가속기가 탑재되는 AI 서버가 일반 서버 대비해서 MACC 수요가 한 2.5배 이상 돼요. 그러니까 전장, 또 모바일, 거기에다가 또 이제 AI, 또 가속기에서도
때도 MLCC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수록 MLCC 수요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 상승과 어떤 실적 성장의 전 초입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과 또 그리고 전기차 라인업의 확대 그리고 거기에다가 MLCC 수요 확대 또 AI 관련된 핵심 수혜주로 삼성전기가 충분히 좀 주목받을 수 있고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관점에서 삼성전기를 오늘 일발장전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볼게요. 또 가격 오늘, 예, 공략도. 전략은 이제 전일 종가였던 15만 8,400원을 매수가로 좀 잡고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목표가는 19만 원으로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겠고 손절 라인 때는 13만 5천 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지 두 가지 모멘텀입니다. 카메라 모듈 있고요. 또 컨덴서 MLCC 같이 갖고 있다라는 유리기판은 이제 여전히 네. 깔고 있는 맞습니다. 이제 재료입니다. 네. 특히 쌤이 트럭 나오면은 카메라 진짜 하역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듈 필요하다 이런 이유고요. 리뷰 쪽으로 왜냐하면 영민 네. 매니저도 네. 삼성전기를 한번 했었죠. 네네. 네. 삼성전기가 뭐 말씀하셨던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거예요. 테슬라 쪽 이제 전장 카메라 관련된 카메라. 이제 수요 네.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MLCC 네. 어저께 이제 장중에 또 박스권 상단을 좀 뚫어내는 모습이 분명히 나왔는데 네, IT 업종이 어저께 워낙 이제 또 투심이 좀 위축되어 네. 있다 보니까 윗꼬리에 조금 달렸는데 오늘 다시 이제 16만 원 이제 뚫어내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실적 성장세가 일단 워낙 좀 가파르게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뭐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삼성전기가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전문가의 일발 에코앤드림과 삼성전기였습니다. 테슬라의 6% 넘는 급등 과연 국내 증시에 어떻게 반영될지 바로 잠시 후에 확인해보도록 하시죠. 여기서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